계산 문제를 오늘 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딱 적는 거 있잖아. 대상물이 뭔지, 기준금액이 뭔지, 그다음 요율이 뭔지 거기에 따박따박 찾아서 넣어봐요. 그죠? 따박따박 안 넣어놓고 그냥 눈으로 집중하고 그냥 찾아보고. 에? 라우터 뭐라고요? 공동? 하여튼 계산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다음에 또 문제 뭐 내보지 뭐. 한 번 하면 실수, 두 번째는 부주의, 세 번째는 고의로 틀린 거지. 그죠? 한 문제 틀리 보려고. 갑니다. 맨날 저처럼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끝까지 시험 치면 늘 불안하거든요. 다 맞을까 싶어서. 아니 그런 거는 안 느끼는 모양이죠. 아니 다 맞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남들보다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았어요. 다. 아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아 이 다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자 갑니다. 33조 금지행위. 일단은 아까 우리 그 예전에 고용인하고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안 헷갈리면 돼요. 금지행위는 자, 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라 그랬죠? 계공 등에게 주어져요. 계공 등에게. 간단하게 봐요. 계공 등에게 주어지는데 계공이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그 등록은 뭐 할까요? 취소할 수 있다. 상치. 그리고 행정형벌이 있죠. 행정형벌하고 병가할 수 있어요. 행정형벌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행정형벌의 종류가 몇 개 있더라? 2개가 있어, 2개가. 그래서 일단은 조문은 48조가 3대3이고 49조가 1대1인데 그냥 1대1부터 보통 이제 순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조문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무, 복, 이 순서가니까. 3대3에 1대1에 해당되는 게 뭐 있죠? 매무, 복, 해가지고 4개. 3대3이 관직, 상, 투 해서 4개. 이렇게 딱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등 그럴 때 등이 소공이 위반했을 때도 있고 중개보조원이 위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소공이 위반하는데 소공 딱 그럼 기억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자꾸 입에 붙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소공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무슨 위반이지? 필요 없고 소공 그냥 자기 정지예요. 그러면서 형벌을 병과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 우리가 뭐 했죠? 행정처분 X, 과태료 X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행정형벌의 대상만 됩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 행위로? 계공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그리고 우리 앞에 배우는 게 있었죠. 이 고용인 있죠. 고용인의 행위가 어떤 위반일 때 행정형벌에 해당되면 행위자만 아니라 그 고용한 계공도 같이 처벌하겠다가 양벌이죠. 그래서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동조항에 규정된 혹은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가한다? 벌금형을 가한다.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꽤 실망스러운데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벌금 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갑시다. 왜 양벌 규정을 적용할까요? 양벌 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형벌보다 센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말이 우리가 업무 정지고 형벌이라 그러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사기친 거라니까. 중개행위 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돈 벌으라 그랬는데 소개가 아니라 아예 그럼 사기친 거예요. 그만 호구 하나 물은 거지 그냥. 아셨죠? 그렇게 해서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위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로 그냥 형벌이다, 뭐 업무정지 이러지. 업무정지 좀 센 거예요, 그거. 한 3개월 동안 씹어요, 사무실을. 월세 300 주고 있는데. 그럼 월세가 얼마야? 돈 1,000만 원이죠. 거기다 그 돈 1,000만 원 끝나나? 한참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재개발 아니면 뭐 해가지고 입주권 있잖아요. 막 그 입주 시장이야. 그러면 석 달 동안 쉬어봐. 이건 손해가 막심하다니까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는 중한 위반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사용자에 있는 개공이 관리 감독을 뭐라고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개공도 같이 처벌하겠다. 양자를 둘 다. 그래서 벌금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개공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관리 감독을 잘못한 데 따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실무과실. 그죠? 금방 과실 책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과실 책임이니까 자기 잘못으로 받은 경우니까 개공이 고용인에게 그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이 벌금 받기를 금액도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자신의 행위로 받은 벌금이 아니죠. 따라서 뭐는 안 돼?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따라서 그 등록이 취소된다 라고 나와서는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의 경우에 가해지는 양벌 규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케이스가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자, 개공갑이 있고 소공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 병이 있어요. 중개 의뢰인 병이 있어요. 병에 대해서 이 소공이 뭐 했냐면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했고, 즉 금지죠. 해서 상치와 뭐가 된다 그랬죠? 형벌. 그런데 이게 몇 대 몇이죠? 거짓말이니까 1대1이에요. 1대1에 해당되는 위반했고, 그리고 이때 사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케이스는 뭐 거의 그대로 나와요.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정신적 손해 아니죠?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물피. 자, 이 경우에 개공과 소공은 의뢰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데 연대 책임을 지는데 채무 성격이 뭐라고? 진정 연대 채무가 아니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했고, 의뢰인은 배상을 요구할 때 개공갑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 오죠, 그죠? 그래서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책임을 지냐 그러니까 소공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이죠. 3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3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과실 책임이라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개공갑은 자신의 과실 관계없이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건 과실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가 뭐라고? 3천만 원의 손해가 과실 책임인 경우에 한해서. 아셨죠? 그럼 소공은 다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몇 대 몇? 1대1이라는 형사상 책임이죠. 그리고 형벌에 해당되면 동조항에 이게 몇 조라고? 그죠? 그죠? 49조에 1대1이 있어요. 그래서 49조에 규정된 벌금이 얼마죠? 네,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동조항에 규정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1,000만 원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한다. 근데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랬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절치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이건 과실 무과실. 다시 똑똑 봐요, 저를. 그죠? 과실이에요, 무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똑바로 안 했다니까 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아셨죠? 다음에 또 과실해라. 무과실해라, 또 무과실. 무과실은 이거.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하나가 여기 봐요. 무과실 적었어. 그럼 같은 건 아니야. 그러면 과실일 거야, 틀림없이. 이해하겠죠? 무과실 해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가 무과실이 적었으니까 뒤에는 뭐겠어요? 과실 아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나면 그래라도 기억해야지. 그리고 자, 소공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요. 행정상의 책임을 지죠. 자격정지. 그리고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개공갑은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자격정지 위반이었죠. 그리고 누구 행위다? 개공이 금지 행위를 한 게 돼요. 그죠? 따라서 그 등록을 막을 수 있고 상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서 업무정지 얼마? 6월이에요. 그죠? 됐죠? 이렇게. 이 케이스 자체가 지문에 보통 그냥 예로 자세히 넣으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집어서 드릴 말씀인데 대답을 틀린 답 해가지고 제가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잘 못하니까 강조하는 거지, 강조. 속으로 그래야지 또 강조 몇 분만 됐으면 뒤집어지겠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돼요. 자,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저 1대1에 뭐가 있고 매무 복거 그죠? 3대3에 관직상투 이렇게요.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있다는 게 저걸 아는 게. 야, 얼마 전에 TV 안 보셨죠? 축구 봤어요?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어요. 그날 수업하는데 정신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니까 봤는데 야 진짜 그 이강인이라는 애 알죠? 아 있어요. 이강인이라고 프리메라 리그에서 일부 리그에 올라와 있는데 계속 이제 유스에서 올라왔어요. 걔는 계속 발렌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저 젊은 애들 중에 지금 그 또래에 탑에 들어가는 애거든요. 한 세 손가락에 들어가요. 그 정도 돼요. 근데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그 U20 그 월드컵을 하거든요. U20 월드컵 하는데 한 90분 대략 한 90분 80한 3분을 뛰었어요. 83분 동안에 공을 한 번 뺏기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골키핑력이 어떻게 해서는 그러니까 그 저 해설하는 애가 서영욱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 애가 그 개인기가 뛰어난 남미 애들이잖아요. 유럽 애들은 힘으로 보통 싸우거든요. 근데 개인기를 그 갖고 하는 게 막 자랑하는 남미 애들 3명을 요리조리 제끼고 있잖아요. 개인기를 가지고 농락하는 걸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이 왜 이강인 세계에서 이강인 하는지를 알겠더라고. 진짜 개인기 뛰어나다요. 개인기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크로싱도 마찬가지고 패스도 마찬가지고 한국 애들은 못 따라갈 만큼 정작 패스를 받아야 되는 애가 뭐 깜짝 놀랄 만큼 패스 잘해요. 절묘한 타임에. 하여튼 이제 18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18이니까 이제 18세 됐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애들 20살짜리 애들 붙는 게 20살짜리 보통 거의 성인 체계령이잖아요. 근데 18살짜리가 거의 메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팀에서도 걔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대되는 게 제가 패싱해주면 손흥민이가 차 집어넣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여튼 2022 월드컵은 재미겠던데요 보니까. 자, 조만간에 또 쪽발이라고 붙습니다. 쟤들은 요걸 얻으면 쌉니다. 2000몇 년이죠. 지금 한 대지진 나면 다 깔아놔야죠. 20몇만 명이 죽고 뭐 그러대요. 예상하는 치가 있대요. 지금 지진 움직이는 그 땅 그걸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깔아앉으면 심부를 잘 써야 돼. 그죠? 반성도 하고. 자, 갑니다. 첫 번째 매입니다. 매. 그죠? 매입니다. 매매 그럴 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한다는 말은 뭐죠? 중개 대상물이에요. 제가 지금 가능하면 지금 빨리 안 갑니다. 지금 천천히 가는데 아셨죠? 잘 마무리 지읍시다. 중개 대상물이 법령에 정하는 몇 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왜 중요하냐?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고
중개 대상물일 때에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즉 공인중개사법상에 금지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 보수의 제한을 받을까 말까? 안 받아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 아니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 예. 그러면 일단은 중개 대상물이라야 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매매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건 될까 안 될까요?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건 돼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예. 그리고 중개 대상, 그러니까 애초에 중개 대상물일 때만 그렇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논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만 뭐다? 금지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한 경우 이렇게 돼요. 금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경우는 그건 금지죠. 단지 매매지만 그건 뭐야? 매매로 금지한 게 아니라 직접 거래로 금지입니다. 매. 그래서 매는 아시겠죠? 무조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뭐다? 금지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는 정리가 되셨고, 그 다음에 무가입니다. 무. 자, 무등록자.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뭐죠? 알면서 의뢰받는 경우입니다. 알면서 의뢰받는 경우입니다. 알면서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모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무등록자임을 아는 경우는 금지가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당신은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알면서 뭐다? 의뢰를 받았죠? 의뢰받았으나 이거 시험 나올 때 의뢰받고 그렇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금지가 아닐까? 금지예요.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뭐다? 의뢰받은 경우가 금지입니다. 따라서 금지다 그럴 때 거래 계약 체결과 체결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거래 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냥 알면서 의뢰받은 뭐다?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게 뭐라고? 무등록자와의 협력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뭐다? 금지다. 아셨죠? 밑에 계약 체결 후 안 경우는 위반이 아니라고 돼 있죠. 까지. 세 번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러니까 자 보입니다. 보는 개공은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있죠. 보수 또는 뭐다? 실비를 어떻게 하죠? 초과해서 그죠? 실비를 초과하여 뭐다? 받았는지가 관건이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초과해서 받는 행위. 초과해서 받는 행위니까 일단은요. 개공은 보수 말고도 뭐 받아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실비 받아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를 보다 적게 받은 경우 혹은 무상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X 초과한 거니까 적게 받았다. 혹은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받는 행위입니다. 받아야 되죠. 받는 행위 그러니까 받기로 약속을 했거나 혹은 약속 요구 있죠.
요구하는 경우는 금지다 아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거는 금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기로 약속한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받는 행위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주면 금지죠. 받은 것까지예요. 받았다가 돌려줬다, 받았는데 부도수표다 상관없어요. 그냥 받았다는 자체가 금지니까. 그래서 요거. 그리고 법정 보수에 관한 규정은 뭐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효력에 관한 즉 강행 규정이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을 때 초과 지급 약정이 있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초과 지급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전체 무효가 아니라 초과 지급 약정이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다? 초과분만 무효다. 전부 무효다라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다. 무효는 무효인데 뭐만? 초과분만 무효다. 초과분만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초과분만 무효다. 됐죠? 강행규정 위반이고 초과분만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보수에 관한 규정도 자 그럼 교재 한번 가보세요. 보죠. 초과하여 받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상가 권리금 있죠. 일단은 권리금은 중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거 어디 넣냐면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 물을 때도 권리금이 잘 나와요. 일종의 영업권이죠. 그러니까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적게 받거나 뭐 하거나 상가 권리금은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또 적게 받거나 무상은 유급이 아니라 되어 있고요.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때 무효인데 저 뒤에 있죠. 초과 부분만 뭐다?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리고 순가중개계약 아세요? 순가중개계약 일단 금액을 누가 제시할까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만 받아줘 그러죠? 그죠?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상가 건물이 얼마짜리냐면 50억짜리예요. 뭐 그 50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이거 하나만 좀 팔아줘 그런데 일단 입금가는 50억이에요. A가 개공 가액에 뭐라 했다고? 입금가는 50억이고 더 받게 되면 그건 보수로 가져가라. 대신 그 금액으로 계약서를 쓸 테니까. 다만 법정 보수를 따로 주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뭐 지금 시장 같은 건 안 되죠. 왜? 매수 시장이니까 지금은. 매도 시장일 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개공갑이 생각할 때 이 50억은 최고가일까요? 최저가일까요? 최고가입니다. 그죠? 파는 사람이 금액을 낮춰서 부를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안 알아봤을까요?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받아도 50억은 못 받아. 사실은 50억 정도까지는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아셨죠? 최대한을 부른 거야. 그런데 개공갑은 그럼 모를까? 알죠? 그래서 알고 대신에 50억의 계약이 될까 싶긴 하지만 혹시 합니까? 호가 또 하나 걸릴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올려놨어요. 얼마에 올렸겠어요? 50억이 올렸겠어요? 아니요, 60억이 올렸는데요. 60억에 딱 올려놨어요. 10억을 더 받을 거라고 설마. 근데 은인 던져놨는 거지. 그런데 하필 이 건물을 유심히 봐오던 B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B라는 사람이 갑한테 왔어요. 이걸 60억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그죠? 내가 한 50억 정도면 내가 최대인지도 알지만 살 생각이 있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60억 그런데 50억 그러면 얘는 받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50억에다 상가 건물이니까 5, 40 얼마입니까? 4,500이죠?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500인데 A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갑이 그랬어요. 지금 안 팔면 팔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50억에 산다 할 때 그냥 팔고 대신에 내가 법정 보수만 해도 4,500인데 내가 깎아서 그냥 4천만 원 받은 4개 받을 거니까 4천만 원만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요. 다 사실은 다 알고 싶은 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4천만 원 주기로 하고 뭐 했다고요? 예,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한테 4천만 원 받고, 그죠? 얘는 많이 깎아줬잖아요. 60억이었는데. 그래서 한 장을 받기로 했어요. 한 장 받으면 안 돼.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딱 법정 보수대로 받기로 했어요. 왜? 이 사람도 잘 아니까.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8,500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순가거든요.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죠? 법정 보수 초과하지 않아서 작게 받았지. 그래서 8,500만 원에 계약이 되고, 그죠? 헝가리는 안 가야 되겠다. 그죠? 예. 이제, 예. 그 뭐죠? 이게 모래 바다 있잖아. 하늘하고 딱 비치는 그 뭐지? 유니 사막? 예. 그게 어디죠? 체코?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거기 남미야야? 그는? 남미에 있는 거야? 아. 거기 간 거야, 그냥. 예. 그죠? 야, 진짜 그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뉴브, 우리는 뭐 책에서 봤는데 나는 다뉴브 강에 뭐 있잖아, 이거. 유명한 그 강 몇 개 있잖아요. 세느 강에 뭐, 그죠? 그 뭐였지? 세느 강 하늘 아래 뭐, 뭔 흐르고 이제 그 있잖아. 아, 하늘 아래 세느 강, 파리 하늘 아래 세느 강 흐르고. 하여튼 그걸 뭐, 갑자기 그래 봤는데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좀 무슨 소리는 몰랐어요. 다뉴브 강에 어쩌고 샀길래.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헝가리 가가지고 죽을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 열심히 합시다. 진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어쩔 알아, 우리. 사람은 항상 그 마지막에 착한 대로 다시 간대요. 이거는 뭐 기독교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종교적으로 그렇대요. 탁 마음에 끌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착심을 느끼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에요, 자식. 예. 그래서 그걸 탁 털고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면 돼, 그죠? 어쩌겠어? 8,500만 원 받아가고 그냥 좋은 데 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가중개가 위반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보수 순가계약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법정보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행복합시다. 그래서 의뢰인이 개공에게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법상 공개사법상 명문 금지 규정 없죠. 투기 조장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는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도난 수표를 받거나 받았다 돌려준 경우라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위반이다. 아셨죠? 하여튼 빨리 그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강의가 원체 길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130km인가 뭐 벌써 흘러 내려갔죠. 하여튼 그거 참 어쨌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입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거기 거래사항 중요사항이잖아요. 거래사항 중요사항이 뭐냐? 우리 확인 설명사항 9가지예요. 확인 설명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확인 설명할 때는 실가에서 예정가였어요? 예정가였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봐요. 판례상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중개 대상물의 가격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거든요.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상 가격을 파악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연에 거짓된 은행 기타의 방법 그랬는데 이거 자 자기 부자기 모두 다 고의로 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문상보다 고의성이 있을 것 그랬죠. 예를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주의로 경계를 잘못 알고 의뢰인에게 설명했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랬는데 이거 금지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부주의거든. 그러니까 이거 고의성이 없어요. 실수한 거야.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겠지만 금지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련 정서할 때 관입니다. 관직상투할 때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있죠. 이 정서 등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러니까 그 관련 정서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되겠죠. 하여튼 거기에 개공이 끼어들면 안 돼요.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관련 정서다 그랬을 때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니은에 관련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뭐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 계약서 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니은에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 계약서는 관련 정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매매업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중개는 돼 안 돼? 그러니까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는 중개도 안 됩니다. 아셨죠? 그게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련 정서 소지자의 매매. 그러니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이 누구죠?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 그러니까 그 정서를 소지한 자가 직접 사고 파는 건 금지도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느냐는 아니에요. 그죠?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사고 판다 그럴 때 그 우리가 입주권 아니면 등등 금지가 되는 정서 있죠. 위에 보면 이런 청약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을 사고 팔았다.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받아요? 제재를? 주택법에서 받아요. 주택법에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문제는 위반은 위반인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재 대상은 누구요? 개공 등이니까.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직접 거래. 자, 금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는 직접 거래다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 상대방이 누구다? 중개 의뢰인인 경우를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누구냐가 또 나오겠죠. 중개 의뢰인이란 대상물의 뭐다? 소유자. 당연히 이게 직접이고. 근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선임을 받은 대리인 있죠. 대리인하고의 계약도 직접 거래요. 그리고 사무 처리의 위탁을 받은 수임인하고 수임인과의 거래도 뭐다?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금지한다 그랬을 때 이 거래는 모든 거래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아셨죠? 그래서 개공이 자신의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거, 그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 이게 뭐다? 직접 거래고. 그러면 금지를 통했는데 이 중개 의뢰인이, 그죠? 봐봐요. 중개 의뢰인이 이런 거 있죠? 자, 토지, 그죠? 만평입니다. 토지 1만 평, 만평을, 그죠? 어떻게 제시했어요? 입금가 3만 원에 팔아줘 그랬어요? 입금가 3만 원이요. 그리고 혹시 더 받게 되면 이건 뭐 소장님 중개보수로 가져가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3만 원이니까 입금가가 얼마지? 3억이죠. 만평이니까 3억만 받아줘 이 말이 되잖아. 근데 만평을 다 했는데 이 개공이 알기로 이 땅 딱 집어는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전에 그죠 연말에 모임에서 친구가 얘기했던 거야. 도시계획가 있는 이 친구가 아마 하반기쯤 되면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 걸쳐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만평을 3만 원에 입금가 3만 원 그러니까 개공이 그랬어요. 그거 그냥 내가 살까 그랬어요. 내가 살까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은 사도 된다 그랬겠죠. 근데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개공이 그럼 내가 그 평당 한 5만 원 계산해 줄게. 그냥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5만 원이니까 3억에 받을 건데 5억 받게 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깊어지죠. 매도인도 이게 왜 갑자기 3억 하면 되는데 5만 원을 준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중개 의뢰인이 분명히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서 물어보니까 뭐 2만 5천 원, 최대가 3만 원 줄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에 자기가 다 알아봤으니까 5만 원에 팔았어요. 동의했죠?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중개 의뢰인이 동의했을 때 금지일까 아닐까? 금지입니다.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본인 허락과 관계없이 뭐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오히려
일단은 이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라고 하는 건 미확정이거든요.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평당 5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서 없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몇 달 뒤에 그죠? 한 10월쯤 돼가지고 개발 제한 그 해제 발표가 난 거야. 근데 그 땅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 의뢰인 A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에다가 찾아오겠죠? 니 알고 그랬지? 그죠? 뭐 그래서 뭐 지가 또 찾아볼까 하면 직접 거래가 해당되더라 뭐 별 지랄 다 하겠죠? 욕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입장할 건데? 저 확정된 정보도 없고 왜냐면 이 의뢰인이 그죠? 자기는 안 알아봤겠습니까? 원천이 다 알아봤는데 이건 3만 원에 준다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입증도 안 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의뢰인이 해준대. 저 어떻게 입증할 건데? 정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옆에 있는 소장도 이제 그냥 그런 소문이 돌았다더라 하는 게 알고 있으면요. 그리고 확정된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어쨌거나 다만 이 사람은 직접 거래는 맞아. 그죠? 제가 이 말 왜 말씀드리냐면 이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폐지안이 나왔다가 아직까지 유야무야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지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해 거래 계약은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5개 주고 산 거는 유효야. 다만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아까 얼마였죠?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그러면 최대가 3천만 원이네. 주고 말지 뭐. 그죠? 개발 지원금이 해제되니까 땅이 그죠? 평당 3만 원짜리 바로 옆에 땅이 얼마냐면 45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450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속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지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요. 또 금지 행위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아니에요. 액면상으로는 이익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개공갑이 그래서 이제 직접 거래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고용인 있죠. 고용인 명의로 계약 체결을 진행했어요. 네가 사라 이렇게. 그러면 직접 거래일 거 아닙니까? 직접 거래 맞아요. 네? 그죠? 예, 놓치기 싫으니까 고용인 명의로 사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개공이 자기 배우자 명의로 그죠? 해당 그 임야를 인수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이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이거 누구 거야? 배우자 거거든요. 배우자 겁니다. 이거. 지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부부 배산제니까 이게 법적인 개념에서 직접 거래입니다. 이해하겠죠? 직접 거래. 재산상 손해발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중개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금지다. 금지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거래는 매매만 금지합니까?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고용인 명의는 직접 거래지만 배우자 명의는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직 됐죠? 직. 그다음에 투인데 투기입니다. 투기. 자, 투기 주장 행위다 그럴 때 대상 부동산이 그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탈세 목적 있죠?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하나. 그다음에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권리 변동 제한 부동산 해가지고 2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이걸 우리가 투기 주장 행위라고 봐요. 아셨죠? 그러면 투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차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관직상 투 그럴 때 일단 딱 2가지예요. 투기 주장 행위가 되려면 계약 방식이 뭐라 해야 된다? 매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자리에 임대차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금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입니다. 차익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금지하는 원인이죠. 원인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차익 발생 여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관직상 투 해가지고 투기 주장 행위다까지 딱 짚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밑에 그 박스 안에 보면 금지인가 아닌가 나와 있죠. 청약 예금 통장 금지 맞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부를 출장비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중요하면 초과해서 받은 거. 그 다음에 개공이 주택 매매업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일방 대리니까 되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자 임대 동그라미 포인트는 임대입니다. 임대는 가능하죠. 매매는 투기 주장행위고 요건에 개공은 본인 허락을 받아 자신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했다. 절대 금지입니다. 둘 다 쌍방 대리까지 직상 절대 금지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개공갑이 자신이 의뢰한 자신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평소 친하게 되는 개공을과 공동으로 매입했죠. 그러면 둘 다 위반입니까? 개공갑이 위반입니까? 갑만 아셨죠? 을은 개공갑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소유자가 직접 정서를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죠. 까지 이렇게 밑에 케이스는 아까 제가 요 설명드렸죠. 요거 똑같아요. 예, 요렇게 하시고 문제 한번 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쪽 문제 틀린 것은 1번은 금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죠? 매 동그라미 하시고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 아니죠? 분양권 상가분양계약서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가 전부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을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컷. 상가분양계약서는 관련 정서도 아니다.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번째,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에 봐요. 금지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죠?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개공 등이 처벌받을 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지 가운데서 효력 규정은 딱 하나예요. 뭐 보수. 예. 요것만 그 보수 직업약정이. 자, 그다음에 5번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는 투저투 금지 행위입니다. 2번 갑니다. 개공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하는 중개 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받았죠? 갑의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왜? 상치니까. 상치 1회는 업무정지 6개월이니까요. 2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치. 그 다음에 3번 몇 대 몇? 1대1. 4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맞죠? 5번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돌려줘도 위반이다.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죠? 까지 이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